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딸 미영이 남편과 셋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게 기적 같아요. 중국으로 떠나자. 지금 당장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탈북을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곧 보위부에서 올 거라며 절망에 빠진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도착하니 고작 나흘 만에 남편은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간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돈도 연락처도 없이 홀로 남겨진 저와 20살 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김 사장을 찾아라. 남편이 남긴 것은 이상한 쪽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중국 농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추위에 떨던 그 겨울밤들,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김 사장을 만나 들은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동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그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남편의 배신이 실은 목숨을 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올해 60살이고 지금은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딸 미영이와 남편 동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북한에서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020년 가을, 저희 가족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철은 장마당에서 자파상을 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20살 딸 미영이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그해 가을부터 남편의 모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사가 안 되어서 걱정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밤에도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라고만 하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남편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장사가 영 안 돼서 고민이 좀 있을 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단순히 장사 걱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으로 봐도 남편이 뭔가 큰 걱정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 밖을 오래 내다보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평소 대담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도 아빠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딸을 무척 아꼈던 남편이 요즘엔 미영이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해해주자.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큰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야 미영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영이와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곧 큰일이 날 것 같아.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큰일?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실수한 일이 있어. 곧 들통날 거야. 남편의 말에 저와 미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한에서 실수라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무슨 실수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모두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중국으로 떠나자. 지금 당장. 남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자니 그건 탈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 정신 나갔어?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잡히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잡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럼 차라리. 남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아,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두만강을 건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엄마,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곧 보위부에서 올 거야라고만 했습니다. 보위부라는 말에 저와 미영이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응. 더 늦으면 안 돼.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정말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면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 떠나자. 제가 마침내 입을 열자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너와 미영이를 꼭 지킬게. 그때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설마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2020년 10월, 저희 가족은 드디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다행히 강을 건널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본 길이었는지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고, 날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보위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가 해냈어. 남편이 저와 미영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살았네요. 미영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연길의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숨어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중국 친구를 만날 거야. 그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어떤 친구? 장사하면서 알게 된 친구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 남편의 말을 믿고 저희는 조선족 마을의 작은 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못 만났어. 내일 다시 가볼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연락이 올 거야.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했고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넷째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잠깐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느라 늦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안 와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친구 만나는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는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관 주인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방값을 내야 하는데.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저희에게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돈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남기고 간 가방을 뒤져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김 사장을 찾아라. 이상한 쪽지였습니다. 김 사장이 누구인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아빠가 왜 이런 쪽지를? 저희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여관 주인이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방값도 안 내고. 제발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희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미영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시장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10월의 중국 동북지방은 이미 추웠고 저희는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길거리에서 지내던 중 한 조선족 할머니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희가 북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이고, 그럼 탈북자구나. 이런 곳에서 자면 안 되지. 꽁안이 잡으러 와. 할머니는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하지만 오래는 안 돼. 나도 위험해져.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왜 우리를 혼자 두고 사라진 거야? 정말 우리를 버린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미영이는 끝까지 아빠를 믿었지만 저는 점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밤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랬을까?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할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남긴 쪽지에만 적혀 있어서.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둘이서라도 살아야 해. 엄마,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 그날부터 저희는 중국에서 혼자 살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인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공안에게 잡힐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도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며 걱정했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해.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할머니 집을 떠나 더 외진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집을 떠난 저희는 더 외진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2020년 겨울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겨울은 북한보다도 더 추웠고 저희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미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옥수수밭과 몇 채의 농가뿐이었습니다.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 해.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농장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저희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조선족 농장주가 저희를 받아주었습니다. 신분증은 없지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알겠어. 하지만 품삯은 많이 못 줘. 그리고 공안 오면 모른다고 할 거야. 농장주의 조건은 가혹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맡은 일은
옥수수 창고 정리와 밭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 품삯은 북한 돈으로 치면 한 달치 월급 정도였지만 중국에서는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다 터졌어요. 미영이의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생겼습니다. 20살 어린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야. 하지만 제 손도 미영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이런 중노동을 하기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비였습니다. 농장주가 제공한 작은 움막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 서로 껴안고 자자. 그래야 따뜻해. 밤이면 저희는 서로 껴안고 떨면서 잤습니다. 때로는 추위 때문에 새벽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미영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중국어를 빠르게 배워서 농장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통역할게요. 엄마는 중국어 몰라서 힘드시잖아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영이는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농장 일도 저보다 빨리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아가씨 참 똑똑하네. 중국어도 금방 배우고. 농장 사람들도 미영이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나갔고 저축할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가끔 남편이 남긴 김 사장을 찾아라는 쪽지를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 엄마, 어떻게 찾아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저희는 조선족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김 사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이요? 김씨 성 가진 사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탈북자들과 관련된 김 사장 말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지만 가끔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1년 봄이 되면서 저희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중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농장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시장에서 통역 일을 해볼게요.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나가기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미영이는 시장에서 한국 상품을 파는 상인들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가씨 한국말도 잘하네. 네, 고향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미영이는 영리하게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희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연락 한 번 없어. 정말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뭐야. 죽었다면 시체라도 나왔을 텐데. 저는 남편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선가 혼자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늦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일하던 농장에 조선족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저희를 도와주었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희들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 말이 있어서 왔지.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남편 소식 들었어. 그 말에 저와 미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소식이요? 어디서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저희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저녁에 따로 만나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희 남편이 죽지 않았어. 네. 그럼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을 찾아보라고 했지? 네, 남편이 남긴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김 사장을 찾으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김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할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김 사장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왜 우리를 두고 갔는지 알고 싶어. 2년 동안 남편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진실을 알 기회가 왔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2022년 봄, 저는 드디어 김 사장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동철의 아내요? 정말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김 사장을 찾으라고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조심해야 하니까 안전한 곳에서 만납시다. 김 사장은 연길의 한 조용한 식당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약속날 저와 미영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김 사장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어디 있어요? 하지만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 사장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오지 탄광에 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미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오지 탄광은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아오지요? 왜 아빠가 거기에?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 사장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저희와 함께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중국으로 빼내는 일을 합니다. 박동철 씨가 북한 내부에서 저희를 도와줬어요. 남편이요? 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계속되면서 저는 남편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했어요. 밀고요. 네. 박동철 씨의 정체가 보위부에 발각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탈북하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가족들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의 그날 밤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중국에서 우리를 두고 사라진 거예요? 이 질문에 김 사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박동철 씨는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네.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까지 추적해 온 거였어요. 보위부가 중국까지요? 네. 박동철 씨는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려고 끝까지 행방을 말하지 않았어요. 김 사장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박동철 씨를 고문하면서 가족들의 행방을 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박동철 씨가 입을 열었다면 여러분들은 진작 북한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해합니다. 상황을 모르셨으니까요. 김 사장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우지에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아우지로 이송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얼마나 들어요? 최소 $10,000는 필요할 겁니다. $10,000라는 금액에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1,000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하죠? 시간을 두고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 사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도와야 합니다. 저희가요? 네. 구출 작전에 가족이 참여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데요? 박동철 씨에게 신호를 보내고 탈출 루트를 확보하는 일들이요. 김 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아빠를 꼭 구해야 해요. 미영이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우리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하지만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1년이요? 아우지에서 사람을 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사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그래, 미영아. 아빠를 꼭 구해내자. 김 사장과 헤어지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의 원망과 분노가 모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철아, 기다려. 내가 꼭 구해낼게. 그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저와 미영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남편 구출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사장과의 만남 이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저희는 남편 구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야 합니다. $10,000는 큰 돈이에요. 김 사장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농장 일로는 언제 모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을 더 찾아보셔야 해요. 미영 씨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사장의 말에 따라 미영이는 연길 시내의 무역회사에서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월급이 농장 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엄마, 이제 한 달에 $800씩 벌 수 있어요. 정말? 그럼 1년이면 $10,0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농장 일 외에 다른 일을 더 찾았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구출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저희를 불러서 설명해 준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아우지 탄광에는 저희 내부 협력자가 있습니다. 내부 협력자요? 네. 간부 중에 저희와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박동철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탈출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는 거죠. 김 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국경 근처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가요? 네. 박동철 씨가 탈출에 성공하면 바로 중국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때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김 사장은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국경 지역에서 연락을 담당하고 선영 씨는 탈출 후 임시 은신처를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구출 작전을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전기 사용법, 국경 지역 지리, 비상시 대처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는 점점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미영이는 특히 무전기 조작에 능숙해졌습니다. 2023년 가을, 드디어 구출작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김 사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그날 박동철 씨를 작업장 밖으로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저희는 긴장이 되면서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작전 당일, 저희는 두만강 근처의 은밀한 장소에서 대기했습니다. 김 사장의 조직원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무전기 켜세요. 곧 신호가 올 거예요. 미영이가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밤 11시쯤 드디어 신호가 왔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은 남편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암호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공했어요. 미영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아직 강을 건너야 해. 김 사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1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중간에 발각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신호가 보였습니다. 저기 신호 보여요. 맞습니다. 박동철 씨가 왔어요. 김 사장의 부하들이 즉시 배를 띄워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물 위에서 가까워지는 배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야. 정말 아빠야.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배가 도착하고 남편이 내렸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전의 남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무게는 반으로 줄었으며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영아. 남편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로 간신히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영이도 아빠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남편의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의 그리움과 고통, 오해와 진실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우리 다시 함께야.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 너무 마르셨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남편은 아우지에서 3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혹독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우리 가족은 김 사장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며칠 동안 쉬면서 몸을 회복했습니다. 아우지에서 어떻게 살았어? 말하기 힘들어.
하지만 너희들 생각으로 버텼어. 남편은 수용소에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됐어.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생각하자.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죠. 김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으로요? 네. 중국에 계속 있으면 위험해요. 특히 박동철 씨는 더욱 그래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가자.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겨울, 우리 가족은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김 사장이 한국으로 가는 루트까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한국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김 사장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몽골을 거쳐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몽골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지만 아우지에서 남편을 구해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미영아, 이제 우리 자유야. 남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드디어 출발 날이 정해졌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김 사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구할 수도 한국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어요. 은혜는 무슨요? 우리 모두 같은 민족 아니에요. 몽골까지 가는 길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자주 쉬어가며 이동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인데 이 정도쯤이야. 남편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해냈어. 엄마, 정말 꿈 같아요. 공항에서 하나원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와 같은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어요. 아, 청진이요? 저는 평양에서 왔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인이 되어갔습니다. 남한 말이 조금 다르네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미영이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저 대학교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복지학을? 네. 우리 같은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영이의 꿈이 대견했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도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 상담사 같은 일 말이야. 내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우리 가족 모두 과거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해준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만의 집이야. 엄마, 이제 진짜 자유네요. 2024년 봄 미영이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엄마, 아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남편도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상담받으러 온 분이 아우지 출신이래. 그럼 당신이 제일 잘 도와줄 수 있겠네.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60살 나이에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 공부가 쉽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배우는 게 즐거워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영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우수합니다. 엄마, 이번 학기도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최고야. 남편은 상담센터에서 인정받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 한글 교실을 졸업하고 이제는 다른 탈북민 할머니들에게 한국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버스 타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는 진실을 알았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철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요즘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꿈은 통일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면 고향에 가보고 싶어.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자. 미영이도 통일에 대한 꿈이 큽니다. 통일이 되면 제가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보자.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헤어진 모든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기억이나 중국에서의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그래, 미영아. 우리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